일단은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주피터 랩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이 주피터 랩은 베이스라는 환경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액티베이트 파이엠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엠엘이라고 하는 환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주피터 랩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주피터 랩이 이제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어제 작업하셨다면 어제 작업하셨던 요 노트북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같이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 파일이 이제 없지 않은 이상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작업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GUI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이 이제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매번 그 환경을 활성화한 다음에 주피터 랩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창도 많아지고 해서 약간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오늘 이제 오전에는 하나 환경을 더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역시나 이제 같이 많이 사용되는 거고 오픈 소스고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그 웹페이지를 이제 가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현재 플랫폼을 인식해서 이제 윈도우즈 이렇게 되는데 맥이나 리눅스도 지원합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맥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설명서 자체가 맥을 기준으로 제공을 했을 만큼 어, 잘 됩니다. 근데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을 이제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0메가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하시는데 아마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이 주피터 랩에서 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이 주피터 랩을 시작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다른 환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관리자 권한으로 그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동의하고 다음 누르시고 그냥 뭐 별로 선택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음 누르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이제 주피터가 뭐 나쁘지 않아, 뭐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테마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테마는 뭐 저는 이제 다크 모던으로 한번 골라볼까요? 그죠? 얘는 다크 모던으로 골랐고, 그리고 이제 그
랭귀지 익스텐션을 이제 파이썬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한국어 확장부터 설치를 하시는 것도 이제 권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랑 주피터라고 하는 이제 두 개 확장이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파이썬과 주피터를 두 개 다 확장을 설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파이썬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문법 강조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확장을 제공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피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름다운 우리말이 나오도록 뭐 코리안 이렇게 이제 하시면 코리안 랭귀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리안 랭귀지 팩을 제공하고 인스톨을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랭귀지 팩을 설치를 하시면 우주 라이크 하고 리스타트 하실 거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체인지 랭귀지 앤 리스타트를 이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이 나오니까 제가 많이 소개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니까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폴더 열기는 이제 어, 작업하시던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냥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했고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의 작성자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죠. 그죠? 내가 만든 거니까 신뢰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데이원 iPyMB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얘도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근데 다만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콘다 액티베이트를 직접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 선택을 이제 수행하고 파이썬 환경이나 주피터 커널을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yML이라고 하는 커널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Shift 엔터키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시면 되고 어제랑 동일하게 잘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주피터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꺼버리면 이 주피터 랩은 웹브라우저에서 서버 커넥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지금 설치를 통해서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약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다시 다 닫고 얘만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닫아볼게요. 그냥 다 닫았어요. 아무것도 이제 열지 않고 다 닫은 상태고 주피터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환경을 활성화하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커널만 선택을 해주시면 주피터를 뭐 시작하고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실행이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그 어제의 데이 2도 같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신다면 만드는 방법은 요 상단에 그 파일을 만들거나 폴더를 이제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 있다면 그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이 다운로드 폴더들이랑 좀 섞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습용으로요. 그래서 이제 하나 새 폴더를 만들고 뭐 이름은 원하신 대로 지으시고요. 저는 이제 파이엠엘이라고 이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저장을 그 설정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뭐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변경이 되면 바로 저장이 되게 이제 자동 저장 설정하시면 이제 편리하고, 요 데이원을 파이엠엘 폴더로 이렇게 이제 옮기겠습니다. 옮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폴더를 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기를 이제 닫고요. 폴더 열기를 다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실습 폴더만 딱 선택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ay1.ipynb 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새 파일을 day2라고 하는 명칭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성하실 때 확장자를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파일이 될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확장자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커널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피터 커널 선택, 파이ML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ML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근데 얘는 그 자동 완성이 좀 달라요. 얘는 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손가락에 그냥 착 붙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 하고 하면은 파호예요, 판다스예요, 뭐예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 완성 자체가 그냥 바로바로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탭키를 입력하실 필요 없고 이제 목록이 바로 입력하시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펜다스는 이제 PD라고 이제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매트플러립 같은 경우에는 MAT 하면은 탭키 안 누르셔도 자동 완성이 이제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플러까지 임포트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PLT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sklearn, scikit-learn인데 얘는 이제 명칭이 이제 다르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scikit-learn의 버전 정도만 대표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전히 실행하시는 거는 Shift 엔터키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Shift 엔터키 조합을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잘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이고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피터 랩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간에 이거를 뭐 소개해 드리는 게 부담이 없고요. 왜냐면 이거를 안내를 드렸을 때 어디 가서든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환경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주피터를 아나콘다 컴팩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고 그 창의 상태를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잘못하다가 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번잡스러운 걸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첫 번째 시간에 요거를 이제 소개를 드리 비교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기까지만 커널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그 주피터를 직접 실행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면 이제 바로 즉시 이전에 이제 코드가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점.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시간 안내 드리고자 했습니다. 잘 되시나요? 어렵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쓰고 싶은데 지금 뭐 설명을 놓쳤다든지. 네.
여기 있으시나요? 이럴 수도 있죠. 현실 되셨습니까? 실행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새 파일 오픈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름 지어줄까요? 우리가 어디에 더 영화를 보시면 클릭을 이런 타이틀들과 좀 헷갈리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파일 기억나서 천천히 해서 파일 만들고 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일단 포기하는 그래야지 어쨌든 파일 가지고 파일 이제 세이브 하시고 이제 파일 건데 이것들 파일 주기도 그다음에 이름 지우고 컨트롤 S 여기서 여기서 파일 일단 이제 세븐 되고 난 다음에 파이썬 파일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다음 뭘 일단 300 그래서 폴더를 새로 이거 선택하시면 세이브 하시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아이디 이가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도구인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몇 가지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필요는 있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복잡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을 설치하고 뭐 한국 학생을 설치하고 얘가 뭐 맨날 업데이트를 막 요구하고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한데 하지만 이제 그냥 개발하는 느낌으로 하시려면 이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주피터 랩은 그 어제 설치 절차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작성하시든 주피터 랩에서 하시든 주피터 랩에서 여러분은 이 선생님이 코드를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가 속속인다 하면 이제 잠깐 주피터 랩을 가서 하면 되고 얘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렸고 장점으로서는 이제 한 번만 설정하시면 이제 그 콘다 액티베이트하고 주피터 랩을 실행하시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뭐 각각 이제 장단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그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맥에서도 잘 됩니다. 지금 이제 맥에서도 그 잘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데이2 다 이제 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을 이제 선택하고 YML 커널 이제 선택하고 저도 이제 다음 같이 해서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아니오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탐색기는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접어두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냥 그 어제 주피터랑 사용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데이터 적재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 적재를 이제 하는 거를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츠의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로드 아이리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거는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전체 구문에 자동 완성 제한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뭐 왜 그런가 하면 그 GitHub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죠. 내 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그 코드용 챗 GPT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수행할 때 그냥 그 구문들을 일일이 토시 하나까지 직접 작성하는 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설치하고 뭐 소개를 해야지. 요건 유료 서비스입니다. 여기 유료 서비스라서 한 달에 10달러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면 하세요. 뭐야 뭐그 10달러 아무것도 아니지 뭐 커피 두 잔 값인데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따로 가입도 하셔야 되고 뭐 여기 보시면 프리 트라이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를 그냥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간단한 구문 같은 거는 반복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바로 제안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뭐그 어제 그 간단한 산수가 안 된다는 거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 건강에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그 여유로운 시간에 뭐 이렇게 뭐 프리 트라이얼이나 뭐 이런 걸 이제 가입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원하신다면요. 근데 이제 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제 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제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일부러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제 그 disable comple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잠시 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거를 사용 안 해보시면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는 얘가 어느 정도까지 뭐 제한이 이제 자동으로 잘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 저런 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켜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작성해 놨고 바로 다음 주에서 i만 치면은 로드 아이리스 하실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그 탭키를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아이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리스의 프레임을 이제 만들고 싶고 그러면은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 아이리스 데이터를 넣고 컬럼 아이리스 피처 네임들을 넣으실 거죠? 이렇게 이제 제한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오, 맞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이제 탭키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겟에는 아이리스 타겟을 넣으실 거죠? 아, 맞아, 맞아. 맞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놓지는 않을 거야.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넣고 싶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서 그 타겟 네임즈를 그러면 타겟 네임즈 하나하나를 요거를 그 012로 바꾸실 거죠? 맞아, 맞아. 012가 아니고 012를 타겟 네임즈로 이제 바꿀 거다. 맞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샘플 5를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그 실제로 이제 요 번치라고 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전이나 번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제 논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보기가 제공되니까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 프레임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찰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어제 그 품종으로 했었죠. 품종.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게 그 코파일럿 같은 거는 요새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코파일럿이랑 바로 채팅이 가능해요. 여기 채팅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explain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챗GPT 왔다 갔다 안 하고 바로 여기서 그 코드의 이제 코드에 대한 해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잘 나오죠. 그죠? 얘는 그 일반적인 채팅은 안 되고요. 코드에 대해서만 채팅을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른 일반적인 거 물어보면 저는 코드에 대해서는 그 코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좋죠. 이게 그 프로그래밍이 좀 외로운 작업일 수 있잖아요. 내 혼자서 막 이걸 다 해내야 되고. 근데 얘랑 대화하면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이 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모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네이버스 패키지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모델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고 이웃수 1로 설정한 거는 어제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모델에 이제 핏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도 학습이죠. 잘 됐는데 요거를 그 코파일럿으로 하면은 그 주석을 작성해서 이 코드를 유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저만 되는 거니까. 또 그 업로드를 하나 이제 주셨는데 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오류를 겪으셔서 이제 그 하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챗 GPT가 되드리겠습니다. 샘플 즈가 아니고 s가 이제 빠져야 됩니다. 그냥 오타죠. 그죠? 샘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샘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 완성이 이제 제한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점 찍고 이제 S로 이제 시작하면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기억해요? 뭐 S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점 찍고 S 정도 입력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보통 자동 완성 제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아마 이제 오타가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보내주셨고요. 저도 이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쾌적하게 잘 시작을 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잘 했어요. 학습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의 방법은 일단 이제 예측을 받아야 되죠. 네, 모델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수행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아이리스점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예측하고 채점을 해야 되겠죠. 타겟하고 이제 그 해서 얘를 이제 채점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채점에 대해서 전체에서 이제 몇 개를 맞추는가? 다음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어제 했던 얘기죠. 그죠? 그런데 100점을 맞는데 이게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정답을 경험한 데이터를 다시 물어보면 얘는 걔를 이제 달달 외우고 있다가 정답을 이제 뱉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잘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외워서 맞춘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서 우리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코드 셀을 추가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셀을 선택하고 요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요쪽을 이제 보시면 코드 셀이나 아니면 마크다운 셀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통 아래쪽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셀을 아래쪽에다가 이제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알았네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도 안 하시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코파일럿이 제시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죠?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테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부동소 수점으로 지정하면 25%고요. 셔플은 기본적으로 이제 참입니다. 이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관찰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분리를 수행한 것이 바람직한 분리가 수행이 됐는가, 그 점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펜다스 시리즈에서 트레인 타겟 이제 밸류 카운트를 이제 수행하고 비슷하게 테스트 타겟 밸류 카운트를 실행해서 이런 분포가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 화면에서 글씨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글씨 보시는데 너무 작다 뭐 이러시면 알려주세요. 얘 글씨체 크기도 그 웹브라우저랑 동일합니다. 원하시면 컨트롤 W로 이렇게 키우실 수 있고요. 컨트롤 더하기로 키우실 수 있고 컨트롤 마이너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글씨 크기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원래 크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커진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요 보기 같은 데서 이제 모양에서 확대 축소 다시 설정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원래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하신다면 뭐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 앞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줌의 공유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한 요 정도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요청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근데 보시면 요 분포 자체가 1대1에 의해서 살짝 좀 어긋났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셔플을 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매번 좀씩 달라지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면 할 때마다 매번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어제 랜덤 스테이트를 도입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0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랜덤 스테이트 0을 도입하니까 지금 분포가 많이 어긋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 랜덤 스테이트 0이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뭐 다른 걸 적당하게 한번 이제 해볼게요. 1로 해볼까요? 1로 해도 비슷하네요. 2로 해보겠습니다. 2로 하니까 좀 낫네요. 그죠?
쌈 별로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죠?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꾸면은 어떤 거보다는 조금 나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랜덤 스테이트 값을 찾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또 다른 설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stratify라고 하는 설정을 아이리스 타겟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0으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의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랜덤 스테이트 0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stratify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니까 이 랜덤 스테이트를 뭘 잡아도 원래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랜덤 스테이트를 몇 개 바꿔보겠습니다. 1 이렇게 바꾸고 해도 비율을 유지하고요. 2 해도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stratify라고 하는 설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 다음 같은 방식으로 원래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거는 그 말로 설명드리면 그 좀 공감이 덜 되시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제 스타일로 살짝 구현해 볼게요. 이 stratify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요 원리를 납득하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위쪽에다가 새로운 코드 이제 하나 추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아이리스 타겟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스플릿을 수행해서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스타일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데이터 비율을 뭐 지금처럼 이제 4분의 1로 정했다. 그럼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이리스 타겟에 대해서 기를 뭐 구하나 뭐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반올림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버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 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표본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로 이제 받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도 납득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 제시한 내용이니까 그냥 쭉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그 스플릿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일단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은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train target. 그냥 표본 순서를 섞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표본 순서를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트레인 타겟을 이제 원한다 하면은 이제
표본 순서만큼 선택을 하고 이제 섞인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훈련 데이터 수만큼 이제 가져오고요. 테스트 타겟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먼저 다음 같은 문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4라고 딱 명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난수 초기 값에 대해서 퍼뮤테이션이 이제 셔플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표본의 개수 이제 150개 대해서 무작위를 섞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 타겟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셔플된 순서로 선택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훈련 데이터의 수만큼 이제 선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0번하고 1번이 한 통에서 막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르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제 0, 1, 2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행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거를 불균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트래티파이인데 그 스트래티파이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면 훨씬 더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틀을 제시했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